요즘과 같이 나라를 뒤집어 놓으려고 40년 전에는 혁명가 집단 꾸리고 그 혁명가 집단에 의해서 대중 조직을 장악하는 그 방법과 소양을 훈련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런 김일성주의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령으로 개몽되어 참배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른바 왕년에 준간첩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민주화 운동으로 잘 포장하기 위해서 애썼던 전략가였습니다. 그 이후 1989년 동유럽에서도 제일 잘 산다고 알려졌던 동독이 무너지고, 그리고 저희가 대학생 때 사회주의 조국으로 찬양했던 소련이 무너지고, 그리고 김일성주의자들에게는 마치 조국처럼 아름답게 그려졌던 북한의 실상이 조금씩 하나 둘 알려지면서 크게 좌절했던, 그래서 정말 처음은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정치학도로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시작했던 일이었습니다마는 어느새 사회주의자 주사파가 되었던 제가 아무리 어린 나이라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정말 큰 죄를 범할 뻔했었구나 하고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주사파의 가장 큰 적이라 여겼던 미국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해야겠다는 생각에 미국에서도 살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동경대에서 그래서 석사과정, 박사과정 끝내서 동경대 박사 학위를 취직하는 시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왕년에 열렬한 주사파였던 제가 제 뇌 속에서, 제 몸 속에서 하나하나씩 빠져나가는 이른바 세뇌 탈출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연구교수로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다가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통해서 저 또한 진정으로 계몽된 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음속으로만 참여하고 소극적으로 남들의 일처럼 바라보던 태도를 바꿔야겠구나. 그러지 않으면 정말 나라가 넘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에 행동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세계 패권 전쟁 그 와중에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은 결코 중국의 패권 도전을 용납하지 않을 그 자세로 덤벼들고 있습니다.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 세계의 미국 트럼프 정부는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우리 미국 편이냐? 저 중국 편이냐? 불과 몇 년 전까지 허용되었던 저희는요 이쪽도 아니지만 저쪽도 아니에요 라는 양다리가 혹은 중도가 혹은 중간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세계 정세 속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호화로웠던 홍콩이 지금 어떤 홍콩으로 변하고 있는지. 불과 10여 년 전 그렇게 자랑했던 차베스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처참한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는지. 이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결코 강 건너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한 나라의 모든 최고 기밀을 접하는 대통령이 차마 헌법재판소 신문 과정에서도 밝힐 수 없는 최고의 정보를 다루는 그분이 얼마나 급박했으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만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적 생명마저 걸고 정말 깊은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생뚱맞을 그 계엄령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8시 10분에 출발하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깊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홍콩이 먼 남의 일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가 먼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홍콩, 베네수엘라가 되면 중국, 북한 그리 먼 얘기 아닙니다. 그리 먼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 것이냐, 그래서 미국 동맹의 한편으로 미국과 함께 싸울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냐.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 우리나라의 운명과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단 한 번의 결정지을 가로지을 너무도 절체절명의 그런 시간을 맞게 되는 겁니다. 아닌 것 같아요? 너네 과격한 극우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보이세요? 제가 대학생 운동권 지도부일 때 저는 연세대학교 운동권 지도부였습니다. 그래서
제 지도하에 있던 총학생회장이 우상호 총학생회장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때 그런 식으로 저도 교육받았겠지만 제 후배들에게는 그렇게 교육시켰습니다. 우리가 힘이 약할 때는 민주주의자로 위장하고 자 비로소 우리 힘이 좀 되겠네 싶을 때는 그 거추장스러운 위장 다 벗고 인민민주주의 길로 가는 거라고. 여러분, 제가 정치학 교수니까 말씀드립니다. 민주주의는 똑같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도 북한 노동당도 똑같이 민주라는 말을 씁니다. 민주 집중제. 그러나 현실은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1인 독재를 포장하기 위한 아주 기막힌 화장술의 화법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아, 그러면 민주주의가 아니라도 뭐 중국 정도만 살아도 괜찮아? 뭐 중국 사람들 공산당 아래서도 자기들 돈 벌고 다니고 싶은데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던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차이야?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국 때 보았지 않습니까? 어떤 중국이었는지를요. 그리고 지금 보도되지 않는 통제된 사회니까 가능하겠죠. 우리나라도 거의 언론 장악된 상태에서 보도되지 않는 중대한 일들이 많습니다. 중국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강력한 반대자들부터 조용히 쥐도 새도 모르게 가두고 심하게는 보내버릴 수 있는 거죠. 하물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인 갑부, 알리바바 마윈이 어떻게 됐었다는 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유명인조차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에 감남물려 필부 아주 가볍게 합니다. 아주 공포스러운 사회가 도래합니다.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안 하면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정말 속된 말로 눈 깔고 살아야 합니다. 눈 깔고 살아야 합니다. 그 동네 양아치들 앞에서 야, 너 눈 깔고 다녀 하는 그 지점은 눈 깔고 살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지점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은 제가 대학생 시절 봐왔던 불법 탄핵 원천 무효, 불법 탄핵 원천 무효, 부정선거 수사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윤어게, 윤어게, 윤어게.